안녕하세요.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 서포터즈 11기 최지연입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총 한 학기를 남겨둔 상태예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천 디자인 서포터즈 11기 합격한 심하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지금 디자인학부에 진학 중이고요. 디자인학부 학생으로서 디자인학과 준비 과정과 학과 교과 과정을 소개하는 Q&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재학 중이고 현재 3학년인 인천 디자인 서포터즈라고 있는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로 직접 촬영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저희 학교에는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입시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재학 중이고 지금 막 3학년 2학기를 끝낸 손인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디자인 서포터즈 11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학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는 일단 학과가 아니라 학부이기 때문에 시각, 영상, 미디어, 제품 총 4가지의 전공을 동시에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3학년 때는 본인 전공을 정해서 4학년 때 그 전공을 통해서 졸업 전시를 하는데 1,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까지도 본인의 세부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툴을 다루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툴도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디자이너로서의 경쟁력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학년 때는 제품 디자인 전공을 희망을 해서 제품 디자인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약간 저의 소질과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3학년 때 시각 디자인으로 전과를 한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저같이 전과를 하기도 같은 과 아니니까 좀 용이하고 다양한 전공을 체험해서 이 길이 자기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 학부는 말 그대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과인데요. 그러니까 학부로 되어 있어서 시각하고 영상, 산업이 3가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3학년이 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들어보고 내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다른 학교들과 뭔가 차이점이면서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과는 시각 디자인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그림, 영상, 게임, 2D, 3D 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필수로 들어야 할 수업 제외하고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방향에 맞춰서 수업을 듣게 돼요.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는 일단 미대가 아니고 생활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여서 크게 시각, 제품, 그리고 패션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생활과학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입시할 때 실기를 보지 않고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입학했고 그를 위해 본인이 한 노력은? 전 정시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정시 실기 시험의 비중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전형이 많이 바뀌어서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원이 56명인데 수시로 46명, 정시로 14명 정도 뽑는다고 하니까 내신 수시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시 정원에서도 10명 학생도 그 나머지는 실기시험을 통해서 입학을 한다고 하는데 비중이 높아도 실기시험을 보고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때와 마찬가지로 입학 실기시험 유형은 기초 디자인인데 기초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뻔한 말이지만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한번 그렸던 개체도 다시 그리고 계속 그리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물성별로 그 입시를 할 때 크게 유리, 나무, 플라스틱, 철? 4가지 물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4가지는 적어도 마스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입학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4가지 물성이랑 개체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릴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일단 입학 실기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공부 역시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입시를 할 때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미술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수시로 입학했어요.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해서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면접 비율이 50%여서 이제 제가 부족한 성적을 면접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기간이나 자격증, 교내 공모전 수상 등 스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는 입학할 때 수능 성적과 그리고 아주 조금의 내신 성적으로 입학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에 관한 노력보다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수능 성적이 9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10% 들어가서 뽑혔었는데 지금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수시 16명 그리고 정시 10명을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입학할 2018년도에도 정시는 10명을 뽑았었습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되게 전형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학년도에는 이제 연세대 통합으로 면접이 진행돼서 생활디자인학과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그런 논술형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문제로는 권선징악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디자인학과를 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을 쭉 취미로 그렸는데 공부를 하다가 문득 디자인을 해서 나중에 먹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부모님의 반대도 못 쓰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디자인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디자인 입시는 제가 생각하던 디자인과 그림, 일러스트들의 그런 것들과 많이 달라가지고 그때는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은 다른 과를 갔더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 100% 적성에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디자인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는 저는 좀 선택하기 힘들어서 디자인과를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들고 내 손으로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뭔가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되게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고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상 같은 거를 관심이 많아서 이제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포토샵, 일러스트 공부들을 하면서 고등학교도 디자인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디자인학과에 들어올 생각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과를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과가 문과대학부터 생활과학대학까지 있었는데 제가 원래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과 중에서 이 생활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 꿈이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본인의 학과의 학년별 커리큘럼을 소개해주세요. 사실 1학년 때는 실무해주고 사용되는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미대 입시에서 활용되었던 조형의 원리 같은 걸 어떻게 적용시키냐, 스케치를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강을 통해서도 기초적인 툴을 배울 수 있었고 기억나거나 크게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1학년 때 듣는 수업 중에 세미나 수업이라고 있는데 교수님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전공으로 내가 앞으로 전공을
뭘 선택을 할지 그런 걸 정하는 수업이 있었어서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요. 크게 막 어렵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교수님들도 무리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는 않으셔서 1학년 때는 수월하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남을 새는 일이 작아서 팔이 빠지더라고요. 2학년 때는 각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 전공을 맡고 저 전공을 맡고 그런 걸 체험해보는 단계.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3학년 수업을 이제서야 한 개 듣고 있는데 시각 디자인 전공의 시각 디자인이라는 수업이거든요.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교수님의 컨펌도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시각 디자인을 나중에 전공하게 될 인천대학교 후배분들은 꼭 들었으면 하는 강의입니다. 이제 4학년은 1, 2, 3학년의 수련을 마치고 졸업 전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은 시각, 영상, 제품, 미디어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중에 하나만 들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니까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팝업을 통해 졸업 전시에 대한 주제를 만들고 이렇게 매주 퀴즈를 받으면서 디벨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7학년부터 미디어 융합 자율학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학과로 입학했고요. 신문 방송학과 같은 언론 수업 그리고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관한 수업을 이렇게 전공 탐색이라고 해서 배우게 되고요. 넓은 분야의 수업을 많이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디자인의 적성이 맞으면 디지털 콘텐츠 학과, 언론에 관심이 있으면 신문 방송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각자 자신의 분야에 맞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전 디지털 콘텐츠 학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필수로 배우게 될 수업들은 이제 3D 맥스, 유니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각자가 원하는 3D 수업, 유니티 수업, 페인팅, 영상 디자인 수업 등으로 갈라지게 돼요. 저는 영상 디자인 관련 수업으로 이제 VFX, 실사 합성, 누크를 배우거나 모션 그래픽을 배우는 영상 디자인 수업을 주로 들었습니다. 3학년이랑 4학년이 되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아직 많이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개개인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계획해서 15주 동안 각자가 공부하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졸업 요건인 포트폴리오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개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학년 1, 2학기가 되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일단 1학년 때는 관찰과 표현 그리고 통합 디자인 개론이라는 수업이 필수 수업인데요. 일단 관찰과 표현이라는 수업은 드로잉 기법이랑 표현 방법 같은 걸 배우는 수업이고, 그리고 통합 디자인 개론에서는 말 그대로 통합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 사례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디자인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통합 디자인 기획이라고 필수 수업이 있는데 또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 패션, 제품, 시각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2가지의 기초 수업을 꼭 들어야 합니다. 기초 수업 말고도 분야별로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 먼저 시각 분야에는 시각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광고 디자인, 그리고 시각 정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패션 분야에는 패션 디자인, 패션 소재화 디자인,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수업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품 분야에서는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기획을 배울 수 있는 디자인 리서치 같은 수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졸업작품 스튜디오인데 졸업작품 스튜디오 1이랑 2로 나누어져 있어서 총 2학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이 졸업작품 스튜디오 1에서는 내가 할 졸업작품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 총안을 만들었다면 2에서는 그것을 직접 실현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본인의 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저희 과가 학부제이기 때문에 여러 전공이 섞여 있어서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하고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적성, 취미를 디자인과 접목을 시켜서 또 본인이 노래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디자인을 한 앨범을 내기도 하고, 옷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옷을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겠죠. 의외로 디자인을 하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자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다양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디자인학부를 졸업을 하면 디자인과 관련된 뭐 직장을 가게 되겠죠. 디자인 회사를 들어간다던가, 뭐 대기업의 뭐 디자인 팀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외주를 받아서 하는 그런 뭐 에이전시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또 경험을 쌓아서 혼자 프리랜서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기도 하고 뭔가 전문적인 일이라서 외길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디자인 관련된 직장을 갖게 되는 게 평범한 어떤 루트이지만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다시 가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먼저 이제 몇 가지로 나뉘는데 2D, 3D, 그림, 게임, 실사, 촬영 등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뭐 웹 디자이너나 뭐 UX, UI 디자이너를 하기도 하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서도 또 2D, 3D로 나뉘기도 하고, 이제 방송국 PD나 실사 촬영하시는 분들로 가기도 하시고, 뭐 게임 원화나 이제 캐릭터 모델링, 3D 모델링 캐릭터로 가기도 하고, 이제 특수효과, FX, 영화 FX나 뭐 게임 FX 쪽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대가 아니고 생활과학대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과와 이과가 합쳐지는 학과이다 보니까 물론 생활디자인학과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수 전공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그만큼 진로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디자인학과 수업과 그리고 컴퓨터공학 수업을 같이 들어서 웹사이트 개발, 웹사이트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뭔가 시각 디자인 쪽에 집중을 해서 UI, UX 디자인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경영학과를 같이 전공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 작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또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디자인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학생들 중에 디자인을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면 제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 사물을 보는 눈도 좀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등학생 혹은 입시 미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시 미술을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알고 뭔가 그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시 미술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디자인이나 그림을 한다고 공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 물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어차피 해도 다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공부도 못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나이인 상태에서 뭐 외주를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신 분들이면 공부 절대 하지 말고 디자인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 디자인은 공부보다 재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재능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엔 나보다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이제 자신이 정말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저는 진짜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학교의 디자인학과는 아무래도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고 미대 입시를 준비해온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좀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여서 처음 이 디자인 학과에 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1학년 때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학과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고 디자인 종류는 뭐가 있고 내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고 진짜 내가 이 일을 재밌어 하는지를 알고 공부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순수 미술을 하는 학과가 아니거든요. 디자인 학부는
약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내 그림,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그려서 실기를 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실력이랑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실력은 완전히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괴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손재주가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뭐 들어와서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인디자인 뭐 이런 그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걸 잘 다루지 못해서 좀 약간 현타 맞고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단 디자인 학부를 진학을 하고 싶으시다면 드로잉 실력이 갖춰지면 당연히 물론 정말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컴퓨터를 많이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과이고 손으로 하는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로잉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게 될 걸 염두에 두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뭐 책을 보면서 미리 공부를 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작업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디자인 학 들어와서도 좀 수월하게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해주고 싶은 말은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디자인 학부 들어온 모든 학생들이 다 디자인 잘 맞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가 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적성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길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내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다면 부딪혀보고 내가 진짜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졸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어영부영 일단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졸업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마인드로 졸업을 한다면 정말 그 뒤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딪혀보되 결단은 좀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학과에 이런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다.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 뚜렷하게 자신의 세계관이랑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 디자인과에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몇 분 저희 과에 계시는데 약간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엄청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또 좋아서 하고 싶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있고 좋아하는 게 뚜렷한 사람이 디자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관심사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이 생각보다 힘든데,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 정말 힘든 디자인과의 길을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먼저 시각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한다면 이제 7시간 동안 이제 한 가지의 편집이나 디자인을 하고 뭐 그럭저럭 할 만하다라고 느끼면 뭐 물론 힘들겠지만 적성이 안 맞다면 아마 그 전에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니면 디자인 이외에 일을 했는데 디자인이 그리워질 때 저는 적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적성이 맞아도 또 사실 디자인 중에 또 2D가 좋은지 3D가 좋은지 영화가 좋은지 게임이 좋은지 또 나뉘게 되니까 세세한 부분은 대학교에 오셔서 찾으시고 먼저 자신이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디자인학과는 일단 실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미래 준비를 미처 일찍부터 시작하지 못했지만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 과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지원하기보다는 디자인이 뭔지 조금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좀 살펴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타고난 그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툴을 잘 다뤄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디자인은 뭔가 작가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게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감각 같은 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의 이제 어떤 창의성이 더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 두 번째는 창의성, 세 번째는 그 어떤 최소한의 객관성,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면 거기다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이 있다면 정말 바로 꽈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생 여러분들도 모두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